태양 60억 개를 합친 무게. 100억 년 전 우주의 어느 조용한 은하 중심에 숨어있던 괴물 블랙홀의 무게예요. 그리고 이 블랙홀은 자기가 속한 은하보다 먼저 자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너무 멀어서 별 하나조차 구분하기 힘든 100억 년 전의 블랙홀. 그 무게를 대체 무슨 수로 쟀을까요? 게다가 빛도 거의 안 내는 조용한 은하의 블랙홀을요. 이 영상에서 세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째, 왜 먼 우주의 블랙홀 무게를 재는 게 그렇게 어려웠는지. 둘째, 우주가 만든 돋보기와 제임스 웹 망원경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셋째, 블랙홀이 은하보다 먼저 컸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논문은 2026년 사이언스에 실린 적색편이 이투어의 비활동성 블랙홀에 대한 항성 동역학적 질량 측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한 편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릴게요.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측정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부터 짚어볼게요. 블랙홀은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니 직접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영리한 방법을 씁니다. 블랙홀 주변에서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보는 거죠. 블랙홀이 무거울수록 그 중력에 붙들린 별들은 더 빠르게 요동칩니다. 그 속도가 곧 블랙홀의 몸무게계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 방법이 가까운 은하에서만 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이 별의 움직임을 지배하는 영역, 이른바 영향권은 아주 좁아서 멀리 있는 은하의 선점 하나로 뭉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 우주의 블랙홀은 어쩔 수 없이 환하게 빛나는 퀘이사, 즉 활발히 물질을 빨아들이는 활동성 블랙홀만 간접적으로 쟀어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었어요. 퀘이사는 가장 밝고 가장 거대한 블랙홀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우리가 본 먼 우주의 블랙홀들은 처음부터 가장 큰 녀석들만 추려진 편향된 표본이었던 거죠. 평범한 조용한 은하의 블랙홀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다르게 접근하기로 합니다. 질문은 이거였어요. 환하게 빛나는 퀘이사 말고 별이 더는 태어나지 않는 조용한 은하의 블랙홀을 별의 운동만으로 직접 잴 수 있을까? 그것도 100억 년 전 우주가 지금의 3분의 1 나이였을 때의 은하를요. 표적은 MRG-0138이라는 멀고 무거운 은하였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이 측정을 두 가지가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중력 렌즈예요. 표적 은하 앞에는 거대한 은하단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중력이 시공간을 휘어서 뒤쪽 은하에서 오는 빛을 마치 돋보기처럼 크게 확대해 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효과가 천연 망원경이 되어준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왼쪽에 길게 늘어진 붉은 호가 보이죠. 그게 바로 중력 렌즈로 잡아당겨진 표적 은하의 모습이에요. 연구진은 이 왜곡을 거꾸로 풀어서 오른쪽처럼 은하 본래의 모습과 그 안에서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복원해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의 적외선 분광기로 늘어난 별빛을 받아 은하 곳곳에서 별들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정밀하게 측정했어요. 그리고 이 속도 지도에 별의 운동을 기술하는 동역학 모델을 맞춰서 중심에 얼마나 무거운 블랙홀이 있어야 하는지를 역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이 나왔을까요? 먼저 별들의 속도가 엄청났어요. 은하 중심부의 별들이 보이는 속도 분산이 초속 398km, 우리 은하 중심부보다 훨씬 격렬한 거의 초속 400km에 달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 그래프가 핵심이에요. 은하 중심으로 갈수록 별의 속도가 가파르게 솟구치는 봉구리가 보이죠. 블랙홀을 넣은 모델, 파란 선만 이 봉구리를 정확히 따라갑니다. 블랙홀을 뺀 모델은 아무리 다른 조건을 바꿔도 이 중심의 솟구침을 설명하지 못했어요. 거대한 블랙홀이 거기 있다라는 결정적 증거죠. 그 결과 나온 블랙홀의 무게가 태양 60억 배입니다. 퀘이사의 밝기 같은 간접 추정이 아니라 오직 별의 운동만으로 직접 계산해낸 값이에요. 이렇게 먼 조용한 은하에서 블랙홀 무게를 직접 잰 건 이번이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비율이었어요. 이 블랙홀의 무게가 은에 든 별 전체 질량의 약 2.4%나 됐거든요. 비슷한 시대의 평범한 블랙홀과 비교하면 약 10배나 무거운 거예요. 은하 크기에 비해 블랙홀이 지나치게 큰 겁니다. 이 그림에서 붉은 점이 이번 은하예요.
은하 중심부, 즉 팽대부의 질량을 기준으로 한 공식에서는 이 점이 위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별들의 속도 분산을 기준으로 한 공식에는 또 잘 들어맞았어요. 바로 이 엇갈림이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오늘날 은하들이 따르는 블랙홀과 팽대부의 관계에서 이 블랙홀은 무려 12배나 무거웠어요. 통계적으로도 우연으로 보기 힘든 차이였습니다. 반면 속도 분산과의 관계는 잘 맞았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 엇갈린 결과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블랙홀과 속도 분산의 관계는 맞는데 팽대부 질량과의 관계는 벗어났다. 이건 블랙홀은 이미 다 자랐는데 은하의 중심 팽대부는 아직 충분히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우주 초기엔 블랙홀이 은하보다 먼저 그리고 아주 빠르게 성장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은하의 미래는 어떨까요? 연구진은 이 은하가 앞으로 다른 은하들과 부딪히고 합쳐지면서 점점 커져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거대 타원 은하 메시의 87 같은 모습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별이 더 쌓이면 지금은 벗어나 있는 팽대부 공식에도 결국 들어맞게 될 거고요. 물론 이 연구에도 짚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건 아직 은하 하나에 대한 측정이에요. 하나의 사례로 우주 전체를 단정할 수는 없죠. 하지만 중요한 건 퀘이사 편향 없이 먼 우주의 조용한 은하를 직접 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중력 렌즈로 확대된 은하들을 더 찾아낸다면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자라온 역사를 훨씬 또렷하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거대한 블랙홀은 은하보다 먼저 자랐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단서를 우주가 놓아준 돋보기와 제임스 웹이 100억 년의 시간을 건너 우리에게 가져다 줬습니다. 원논문 링크는 설명란에 달아뒀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살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